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주말 지나서 또 월요일 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좀 우리의 이제 기대는 못 미치게 좀 이제는 좀 올라가는 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대를 좀 아주 한 번에 잠식시켜 버리는 미증시 영향이 좋지 않았던 탓도 있었고요. 오전부터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 탓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 또 신저점 갱신해 가면서 오늘 아주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인 기관의 수급이 현물 시장, 선물 시장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팔자세가 이어지는 하루였고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뭐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증시 개장함과 동시에 또 추가적으로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참 아쉽다, 아쉽다라는 말씀으로 좀 한 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 장 마감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팔자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장이 지금 뭐 극적으로 나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뭐 조금 두드러지는 뭐 강한 섹터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전일 미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희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해당 자료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도 좋은 모습을 좀 양봉을 그려주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어 있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죽어 있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올라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도 뭐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어쨌든 시초가를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시초가를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가 1%포인트나 떨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올라와 주고 있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제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연저점 부근에 와 있거든요. 55,000원 단, 56,000원 단을 머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가격적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전 시그널을 내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국을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노려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내에 있는 다른 좋은 강한 종목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또 어떨까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장에서 또 좀 강세 섹터로 나온 것이 사료나 동물 백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이 좀 뜨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뜨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뭐 먼저 사료나 동물 백신을 좀 봐볼게요.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뭐 돼지 7,000마리 양구에서 뭐 살처분했다 뭐 그런 뉴스가 있는 건데 관련된 종목이 뭐 뜨면은 거의 맨날 비슷한 종목들이긴 한데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이지바이오라는 종목 뭐 시총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늘 시장에서 뭐 반짝 떴을 때는 한 12%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종목을 했던 종목이고 일단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섹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섹터나 산업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곧 뭐냐?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지바이오라는 종목, 뭐 수급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꿈틀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10%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었던 거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게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지바이오라는 종목. 뭐 그런 퀘스천 마크가 붙고요. 또 다른 종목도 하나 봐보면은 뭐 대주산업이라는 종목도 있죠.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은 뭐 그나마도 8%의 그 상승폭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1000억밖에 안 돼요. 시총 1000억밖에 안 돼요. 이런 작은 종목들, 스몰캡의 작은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을 우리가 오늘의 이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라는 이슈로 뛰어들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수급 상황도 좋지가 않고, 당연하죠. 제 대답은 당연하죠.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도 뭐 근래 들어서 말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 이제 정상들이 푸틴을 좀 압박하고 있죠. 종전에 들어가라 라면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거기와 이제 좀 더해가지고 인도하고 중국마저도 푸틴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 동맹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인도하고 중국마저도 푸틴에게 전쟁을 좀 중지해라 라고 압박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선언이 되고 중지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뜰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푸틴도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안 한다. 뭐 그러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 좀 봐볼게요.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 오늘 장산 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오는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승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지키면서 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상승했던 부분들은 모두 반납한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적인 여건이 뭐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코스닥에 있는 시총이 1,500억 정도인 그런 대형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 데모라는 종목이 있죠. 데모라는 종목. 나름의 이제 긴 횡보장을 거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좀 뿜어져 나오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총이 840억 정도인 거죠. 84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양봉이 이제 여러 개 쌓여서 지금 시총이 분명히 좀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시총이 84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인 상승, 주가 상승을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몰캡의 작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만 주구장창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뭐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사료,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하고 좀 결을 같이 해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슈 가지고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누가 추천하고 누가 좋아라 하냐? 사실은 이제 좀 표현 자체가 좀 거칩니다만 좀 근본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뭐 인터넷에 떠도는 뭐 흔히 말하는 실력도 안 되는 허접한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허접한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 오늘 데모라는 종목 시초가에 매수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잠깐 시세 뭐 5% 8% 나오면 거기에 그냥 우아우아 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데모라는 종목,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대주산업, 이지바이오 지켜보십시오.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길게 일주일까지도 안 걸릴 겁니다. 한 이틀, 3일만 지켜보십시오. 지금의 가격선 못 지키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내가 그런 이상한 허접한 그런 이상한 이 경제방송도 못 나오는 검증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찔하죠. 그런 일이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튼 간에 사료, 동물, 백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화장품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 2%포인트 빠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 강세한 섹터라고 떠오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허접합니다.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태주 이방원 그런 주도 섹터에 들어가는 섹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추천주라고 막 매수해라 종목 매수해라 그런 이상한 문자 메시지도 오고요. 그리고 그 방송에도 나오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접한 사람들이 매수해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꿈틀꿈틀 올라왔는지 매일매일 시장에서 그것을 체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꼭 그날 강세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번 같이 내 포트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어떤 것을 내 포트에 담아야 되냐? 더욱이나 지금과 같은 안 좋은 매크로적 여건, 세계적인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야 되느냐? 종목명을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죠.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장 중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쓸데없이 무조건적인 희망 고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좀 극적으로 반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적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IMF 때처럼 우리 국내 기업들, 우리 국내 산업이 골마서 그 염증이 터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 나름대로 저마다의 건실한 기업 환경을 잘 구축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안 좋아져 버리니까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 포인트를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세계 경제가 좀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은 건재한 우리 기업들 좋은 결과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해외 선물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가 저희 프로피사단에서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봤습니까? 1,000만원도 넘는 수익. 1,000만원도 넘는 수익. 어렵게 힘들게? 아니죠. 굉장히 수월하게 잘 냈죠. 같이 수익을 잘 봤었던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선물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너무 선물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어쨌든 오늘자 간단한 장중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